네,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그 주제는 Cervical Related Arm Pain. 그러니까 제가 음, 메드쉐어에서 올린 그 수업은 이제 Low Back Pain Related Leg Pain, 그러니까 허리에서 문제가 있었을 때 어떤 문제로 인해서 다리에 통증이 있나에 대해서 이제 수업을 했는데, 지금 웨비나는 이제 목에서 문제가 생겨서 음, 손에 왜 통증이 있는지, 그리고 그 원인들은 또 다양한데 그 원인들은 또 어떻게 또 체크하는지에 대해서 이제 오늘 세미나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그 제 수업을 일단 메디쉐어에서 온라인으로 듣고 이 수업을 지금 웨비나를 듣는 다음에 좀 이해가 빠르실 거고, 이 수업 만들었을 때 그냥 무작정 이 세미나 슬라이드 만들었을 때 한 70장을 만들었는데, 그렇게 하면 1시간 안에 못 끝낼 것 같아가지고 좀 줄여서 좀 많이 줄여서 이제 이렇게 수업 한번 만들어 보았어. 음, 그리고 이제 수업 시작하기 전에 어떤 거를 이제 수업을 할지 이렇게 써놨는데, 이제 첫 번째는 이제 목에 문제가 있었을 때 그 손으로 왜 통증이 있는지, 그 주 메인 원인들을 이렇게 한번 설명할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그 cervical region의 anatomy 뭐 빠르게 설명하고, 그 다음에 우리는 cervical assessment 설명할 거고, 그리고 이제 그냥 간단하게 differential diagnosis, 그 목에서 통증이 있다고 그 팔에 통증이 있다고 항상 목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런 걸 또 어떻게 구분해야 되는지 그냥 빠르게, 여기에는 시간을 많이 투자를 못할 것 같아요. 세미나가 너무 세미나기 때문에. 나중에 기회가 되면 이제 수업을 만들면 그때는 아마 엄청 자세하게 말할 거고, 이제 아, 제 경험상 스포츠 피지오 하면서 경험상으로 항상 느끼는 거지만, 지금 현재 의대 학교 다니면서도 느끼는 거지만, 손에 이제 통증이 있는 게 항상 목에 문제가 없고, 좀 주로 많이 보이는 케이스가 이제 thoracic outlet syndrome, TOS라고 이제 제가 짧게 쓰는데, 이제 thoracic outlet syndrome 여기에서도 좀 간단하게 설명하고, 그다음에 이제 제 실제로 치료했던 환자 케이스 한번 설명하고,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저한테 인스타그램으로 이제 질문을 많이 주셨는데, 사람들이 그중에서 몇 분 질문 간단하게 그냥 제 생각 하는 걸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이건 뭐 제 수업 들었으면 뭐 아실 건데, 뭐 안 들으신 분들에 대해서 그냥 간단하게 설명하고 넘어갈게요. 이 보면 아, 크게 네 가지로 이제 정말 목에서 문제가 있어서 암에 통증이 있는 걸 보면, 이제 크게 네 가지 카테고리를 만들 수 있는데, 첫 번째 이제 central nervous sensitization. 그러니까 이 central nervous sensitization은 처음에 신경에 문제가 생겼는데, 이것이 크로닉으로 만성적으로 이제 가다 보면 hypersensitivity of the nerve root or trunk, 말 그대로 신경이 더 심해져서 문제가 생겨서 통증이 아, 10점 만점 5점만 받은 그 5 정도의 강도의 통증을 아, 느껴야 되는데, 아, 그거보다 더 심하게 뭐 10점 만점에 11점 강도의 통증을 맡든지, 아니면 15점 정도의 강도의, 그러니까 너무 심하게 통증이 일어난다. 이게 왜 그러냐면, 이게 계속 만성적으로 치료를 제대로 안 받고 재활을 제대로 못 하고 이러면, 이제 뇌가 이제 우리 센서리 인풋을 해석을 하고, 그다음에 모럴 아웃풋을 이제 전달을 하고, 아니면 이제 통증을 이제 전달하는 그런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계속 통증을 유발하는 이 신경 문제를 제대로 해결을 못하면, 이제 뇌에서 이걸 제대로 이제 해석을 못하니까 그냥 이거는 그 이거는 큰 문제다 해서 이제 통증을 필요 이상으로 많이 배출을 하죠. 이제
하죠. 그래서 이제 몸에서 이제 저희가 이제 통증을 심하게 많이 받는 케이스고 이제 이번은 이제 peripheral nerve sensitization, 다른 말로 peripheral neuropathy. neuropathy 말 그대로 아, 짧게 말 nerve 말 그대로 신경, peripheral 말 그대로 이제 아, 우리 central nervous system 말고 그 바깥쪽 central nervous system을 이제 brain이랑 spinal cord 빼고 나머지 신경 문제를 말하는 게 이제 peripheral 바깥쪽. nerve 말 그대로 신경 sensation은 민감해졌다. 이거를 짧게 말하면 neuropathy, neuro 말 그대로 신경, pathy는 말 그대로 병. 이걸 통째로 합쳐서 neuropathy. 근데 이거를 이제 의사들이 물리치료 의사보다 당연히 의사들은 이제 많은 지식을 쌓아야 되지만 그렇다고 그걸 깊숙하게 못 들어가요. 근데 이제 물리치료라고 하면 이제 우리가 깊숙하게 당연히 더 많이 알겠죠. 그리고 많이 알아야 되죠. 이런 부분에서는 의사들보다. 근데 의사들은 제대로 모르니까 이거를 그냥 말 그대로 신경이 문제 있으니까 peripheral neuropathy 이렇게 진단을 내려요. 근데 이거는 정말 broad, 너무 specific하지 않고 그냥 너무 크게 말하는 거고 이런 진단을 이제 진단이라 할 수 없죠. 그냥 아무나 누구나 다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거를 이제 구분할 줄 알아야지 우리 물리치료사분들이 대접을 제대로 받겠죠. 환자분들한테. peripheral nerve sensization은 말 그대로 늘 신경에 inflammation, 염증이 생겨서 그래서 우리 다리나 팔에 통증이 생기는 말이죠. 그래서 세 번째 카테고리는 compressive neuropathy, 말 그대로 nerve root가 compression, 압박이 가해져서 생기는 문제죠. 근데 압박이 가해졌다고 염증이 생기는 건 절대 아니에요. 이건 뒤로 가면서 짧게 또 설명드릴게요. 압박이 생기니까 radiculopathy, 그러니까 radiculopathy랑 radicular pain이랑은 다른 말이죠. 뒤에 수업을 들었으면 당연히 알 거고 radicular pain은 말 그대로 이 신경에 염증이 생겨서 통증이 생기는 걸 radicular pain, 이거를 다른 말로 하면 다리에 통증이 있는 사람을 뭐라 하죠? 우리 sciatica라고 하죠. sciatic nerve에 문제가 생겨서 sciatic nerve가 염증이 생겨서 근데 이거를 다른 말로 하면 radicular pain. radicular pain이 조금 더 전문적인 얘기예요. sciatica pain, sciatica는 말 그대로 sciatic nerve. 하지만 우리는 sciatic nerve 말고도 femoral nerve도 있고 tibial nerve, peroneal nerve 다양한 신경들이 있기 때문에 sciatic nerve는 좀 그래도 sciatica라는 말은 또 좀 올드한 term이에요. 좀 오래된 얘기예요. 그래서 radicular pain이 조금 더 전문적인. 근데 어떤 사람 뭐 의사가 radicular pain 뭐 어떤 신경 그때 뭐 우리가 이제 femoral nerve에서 문제가 있다, sciatic 문제가 생겨서 sciatica 이렇게 말하면 좀 더 전문적으로 말할 수 있겠죠. 근데 여기서 보면 compressive neuropathy는 말 그대로 inflammation이 없는 거예요. 그냥 compression만 생기니까 radiculopathy 말은 아, 뒤로 가면서 설명하겠지만 페인이 없는 거예요. 페인이 없는 거. 통증 없이 신경에 이제 감각이 없어진다든지 아니면 그 리플렉스가 없다든지 아니면 muscle strength 힘이 약해진다든지 그런 말 통증 제외한 거를 radiculopathy예요. 하지만 아, 좀 그 현실적으로 이제 우리가 환자들 치료하다 보면 compressive neuropathy랑 peripheral nerve sensitization 두 개 다 같이 있는 환자들도 많이 봐요. 이런 환자들을 보면 radiculopathy랑 radicular pain이랑 같이 있다는 거. 하지만 compressive neuropathy만 있으면 radiculopathy랑 없이 without radicular pain, 통증 없이 radiculopathy만 있는 거예요. 이거는 음, 좀 잘 기억해 두셔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를 이제 신경 문제 말고 나머지를 이제 우리는 non-neural pain 아니면 musculoskeletal pain. 그러니까 musculoskeletal pain은 말 그대로 이제 근고격계 문제가 생겨서 local pain. 그러니까 이제 아, radicular pain 아니 그 pain 말고 그냥 local pain 말 그대로 거기에 문제 있는 위치에만 통증이 있는 거, 퍼지지 않고 위치에만 있는 통증. 하지만 우리는 또 다른 걸로는 이제 somatic referred pain이란 말도 있죠. 이게 local pain이랑 local pain이 있을 수도 있지만 이 local pain이 나중에 이제 퍼져서 somatic referred pain, 이제 radicular pain 비슷하게 아, 나타나는 현상이 있어요. 하지만 이 두 개는 다르다는 거, 제 수업을 들어봤으면 다르다는 걸 당연히 알겠죠. 그리고 이 페인 패턴도 확인이 또 달라요. 다르고 objective assessment 했을 때도 확인이 다르다는 거. 하지만 오늘 세미나에서는 이걸 빼겠습니다.
근데 이 신경 문제 말고 생기는 이런 somatic referred pain은 말 그대로 근골격 문제, 뭐 muscle sprain, 뭐 이런 거, joint pain, ligament, bone fracture 이런 거에 대해서 있는 거죠. 음, 제가 여기서 일하면서 이제 한국 사람이랑 뭐 말안 그 한국 환자도 없고 뭐 지금 대학교에서 지금 의대 공부를 하면서 한국말 쓰지 않기 때문에 제 설명하는 게 조금 부족할 수 있지만 뒤로 가면서 조금 설명이 좀 제대로 적응이 되면 또 잘 될 거예요. 그거 감안하시고 좀 들어주시면. 그리고 아까 제가 설명한 거 또 간단하게 설명할게요. 이 1번, 2번, 3번 똑같은 어, 사진 같지만 간단하게 말해서 첫 번째는 peripheral nerve sensation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제 제스오들을 보셨으면 왜 디스크가 왜 터지고 디스크가 터져서 왜 통증이 있는지 그리고 항상 디스크가 터졌다고 통증이 있는 건 아니다라는 건 아실 거예요. 근데 이게 왜 peripheral nerve sensation이면 말 그대로 예를 들어서 우리가 디스크에는 두 가지 성분이 있죠. nucleus pulpos가 있고 annulus fibros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제 수업을 들어보셨으면 annulus fibros가 당연히 찢어지죠. 그 원인은 또 제 수업에서 설명을 드렸죠. 온라인 수업에. 그러면 찢어지면 뉴클리스 퍼퍼스가 나오면서 이 성분이 화학 성분이 발생해 하죠. 그 화학 성분이 여기 있는 신경을 염증을 유발하죠. 이러면서 우리는 radicular pain이 되는 거죠. 하지만 이게 compression 하는 거 아니죠. 이 물 같은 성분이 화학 성분을 일으키지 이것이 nerve root를 compression을 시키는 게 아니고 그래서 이건 compressive neuropathy가 아니고 peripheral nerve sensation이죠. 근데 이걸 MRI로 우리가 이거를 제대로 픽업할 수 있냐? 못하죠. 그냥 사진일 뿐이죠. 우리가 이걸 어떻게 픽업하냐? 이거는 피지오인 사람, 우리 피지오인 사람들이 당연히 어, 최대한 사진보다는 더 정확하게 할 수 있죠. 어떻게? subjective assessment나 objective assessment. 그리고 치료하면서도 알 수 있죠. 이건 제 수업하면서 알 수 있죠. 두 번째 사진은 이제 똑같은 사진이라 보면 이 성분이 나오면서 염증을 유발하진 않는데 그냥 이 전체가 나오면서 그냥 컴프레스 눌러버리는 거죠. 그냥 눌러버리는 거. 어, 그냥 눌러버리면 어떻게 되죠? 염증은 없는데 음, 염증이 없으니까 당연히 radicular pain이 생기는 게 아니고 radicular pathy가 생기겠죠. 세 번째 보면 이게 나오면서 누르면서 같이 염증도 같이 유발이 되는 이런 경우도 이 세 종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염증만 유발하는 거, 신경만 누르는 거, 아니면 신경을 누르면서 염증도 같이 유발하는 거. 이런 사람들은 radicular path랑 radicular pain이랑 같이 온다는 거. 이거는 음, 우리가 assessment, physical assessment 하면서도 더 명확하게 알 수 있죠. 뭐 subjective assessment 하면서도 어떻게 어느 정도 감이 오겠지만 제 수업을 들으면 아실 거예요. 예, 조금 더 디테일하게 말하면 radicular pain이랑 radicular pathy가 왜 다른지 설명하면 그냥 이건 다 모든 사람이 다 알죠. 만약 예를 들어 이 스킨 쪽에 우리가 데미지가 생겼어. 그러면 어떻게 되죠? 이 센서리 인풋이 도르설 루트에 가겠죠. 이 도르설 루트라 센서리 인포메이션 도르설 루트를 거쳐서 뇌로 가죠. 그래 뇌에서 이제 이 센서리 인풋에 대해서 해석을 하죠. 이 센서리 인풋이 몸에 해로운지 안 해로운지 안 해로우면 당연히 우리가 통증을 안 느끼고 해로우면 이제 통증을 느끼겠죠. 그러면 이제 위에서 밑으로 이렇게 쭉 내려오겠죠. 근데 그다음 사진 먼저 설명드릴게요. 음, 여기 보면 여기가 도르스 루트이고 여기 벤트럴 루트. 여기서 이게 여기서 센sory 인풋이 여기 도르스 루트로 가겠죠. 근데 여기서 신경이 여기 디스크가 나와서 컴프레션을 해서 벤트럴 루트랑 도르스 루트를 같이 눌러버리면 당연히 신경에 문제가 생기고 힘에 머슬 근육에 문제가 생기겠죠. 근데 하나만 눌러버리면 당연히 신경에 문제가 생겼고 도르스 루트에만 컴프레션이 생기면 그 감각에 문제가 생기고 벤트럴 루트에 루트만 컴프레션 시키면 당연히 힘에 문제가 생기겠죠. 둘 다 눌러버리면 둘 다 당연히 문제가 생기죠. 이거를 이제 radicular pathy라 하는 거고 여기 이렇게 나오면서 염증이 컴프레션이 생겼지만 이 컴프레션이 그렇게 강한 컴프레션이 아니고 그 대신 이 컴프레션에 의해서 주변에 화학 성분이 생겨서 염증이 생겨서 nerve root에 염증을 유발하면 우리는 radicular pain이
생기는 거죠. 하지만 여기 염증이 생겼다고 항상 radicular pain이 생기는 건 아니죠. 왜냐면 사람들마다 tolerance level이 음, 이거 몸에서 받아들이는 이 tolerance가 한국말로는 잘 모르겠는데 음, 면역력이라 할게요. 이 몸에서 받아들이는 이 면역력이 사람마다 다르잖아요. 면역력이 강한 사람은 아무리 이렇게 화학 성분이 이렇게 나오고 신경을 염증을 줘도 그렇게 radicular pain이 생기지가 않고 아니면 radicular pain이 아예 느끼지도 못하고 이거는 저번 세미나에도 말했고 제 수업 때도 말했죠. 여기서 보면 이 사진은 이제 compressive neuropathy 있었을 때 어떨 때 뭐 그 신경에 문제가 생기니 어쩔 때 모토에 문제가 생기니 어떨 때 이제 두 개 다 문제가 생기는 대해서 설명하는 건데 첫 번째 intraforaminal herniation, intraforaminal 그말 그대로 요 foramen 안에서 여기 커넬이 보이죠? 커넬 이 커넬에 요 관에 나와서 디스크가 나와서 눌러버려. 이 눌러버리면 대부분 predominantly sensory radicular symptoms, 센소리에 문제가 생긴다. 모토보다는 센소리에 문제가 생긴다. 그래서 이제 MRI 찍어봐서 이렇게 여기에 이렇게 눌렀다, 이렇게 했다 하면 대부분 센소리에 문제가 생겼다. 하지만 MRI는 그냥 사진일 뿐, 우리 피지컬 어세스먼트 하는데 그렇게 크게 도움은 안 된다는 거. 왜냐면 92%나 93%에 되는 사람들이 디스크 허니에이션이 있어도 아무 문제가 없이 잘 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MRI로 진단하면 절대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이제 의사들이 많이 그렇게 하는데 절대 그렇게 해서는 안 되죠. 그 posterior lateral herniation, 그러니까 posterior 나오고 lateral 쪽으로 이 사진이랑 살짝 달라요, 살짝. 여기 사진에 이 커넬 안에 이게 컴프레션 생기지. 근데, 커넬 안 말고 여기 안쪽에 컴프레션 생기면 어떻게 되냐면 대부분 보면 compressing, affecting both motor sensory nerve fibers. 그러니까 힘이랑 감각 쪽을 전달하는 신경 두 개 다 대부분 컴프레션이 생긴다. 이런 거고. 근데 midline herniation, 이렇게 스파이널 커넬을 디렉트하게 다이렉트 컴프레션이 생기면 이거는 레드 플래그 말 그대로 수술이 바로 들어가줘야겠죠. 왜냐하면 스파이널 코드 우리 센트럴 너브에 바로 컴프레션이 생기기 때문에 뭐 이런 분들 보면 뭐 예를 들어서 쿼드 이코이나 이런 분들 근데 이런 경우는 극히 드무다. 대부분 이런 경우가 많다. 컴프레시브 뉴로패티를 고려한다. 그 다음 걸로 넘어갈게요. 그러면 우리가 또 이해를 좀 더 자세하게 좀 이해를 해야겠죠. Reasons for sensory nerve root vulnerability. 아까 말했듯이 디스크 herniation 나오면 대부분 보면 신경을 먼저 손상을 당해요. 모토보다는 센소리에 신경 문제가 많이 생기는데 그 이유는 이제 세 가지로 나눠줄 수가 있어요. 첫 번째는 anatomical position인데 구조적으로 위치 때문에 그래요. 왜냐면 dorsal nerve root가 말 그대로 sensory nerve root죠. 이게 어떻게 어디에 있냐면 음, 도스 루트 말 그대로 이 디스크에서 posteriorly 제일 멀리 있죠. 벤트럴 루트랑 그 비교를 하면 제일 멀리 있죠. 그리고 멀리 있지만 more superficially 말 그대로 이제 superficial 말 그대로 이제 표면적으로 나와 있어요. 이제 깊숙하게 들어가 있는 게 아니고 표면적으로 나와 있어요. 근데 ventral nerve root은 position more deeply and anteriorly 그러니까 deeply 그러니까 말 그대로 이제 안에 꽁꽁 쌓여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렇게 밑에 이게 제가 유튜브로 설명하면 좀 더 간단한데 이제 그냥 좀 어, 지금 이 세미나에 설명할게 superficial 말고 표면적으로 많이 나와 있는 게 dorsal 루트고 ventral nerve 루트는 딥하게 나와 있다. 그래서 이게 디스크가 나오면 dorsal nerve 루트가 데미지가 더 많이 생긴다. 그 size and structure, sensory nerve roots tend to have a larger cross-section area. 그러니까 sensory nerve root가 그 motor nerve root랑 비교했을 때 더 크다. 더 크니까 당연히 크고 표면적으로 나와 있으니까 디스크가 나오면 당연히 sensory nerve root에 문제가 많이 생기겠죠. 그리고 the dorsal root ganglia are located within the neural foramina, adding another structure that can be compressed. 그 dorsal root ganglia는 아까 말했죠. 여기 neural foramina 여기에 있어요. 여기에 있으니까 당연히 predominantly sensory radicular symptom 말 그대로 센서리에 문제가 생깁니다.
세 번째는 vascular supply. 이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Sensory nerve root and dorsal root ganglia have a rich blood supply and are more metabolically active, which may make them more sensitive to ischemia and compression. 말 그대로 당연히 sensory nerve root가 ventral nerve root보다는 피 공급이 많으니까. 그리고 여기에 당연히 데미지가 당하면 어떻게 되겠죠? motor nerve root랑 sensory nerve root를 비교했을 때 sensory nerve root가 당연히 아, 잃는 게 많겠죠. 왜냐하면 아, blood supply가 제일 많고 metabolic active 그러니까 more active than um, motor nerve root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리고 why is cervical pain common? 왜 목의 통증이 아, common 하는지 그 이유는 cervical spine is designed to highly mobile. 그러니까 이걸 짧게 설명하면 우리가 걸을 때 어떻게 걷죠? 우리가 목을 사용 안 하고 걸을 수는 없겠죠. 그냥 눈 감고 말 그대로 눈 감고 못 걷겠죠. 우리가 사물을 보고 판단을 하고 그 방향으로 이제 걷는데 그 사물을 판단하려면 당연히 목을 24시간 동안 계속 움직여야겠죠. 계속 움직이려면. 그다음 목이 움직여야지 우리가 눈으로 뭘 확인을 할 수 있을까. 그러니까 너무 모바일하니까 여기에 대한 스트레스가 많이 작용이 되겠죠. 그러려면 우리는 스테빌리티랑 스트렝스가 당연히 목에 좀 많이 음, 요구를 하겠죠. commonly affected area. 근데 어디가 제일 많이 손상이 되냐면 C6, C7. 근데 common하게 C6에 많이 부담이 가 있죠. C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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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7이 어디에 있는지 우리는 알죠. cervical 여기 구역이 이제 목이랑 thoracic area랑 연결을 하는 구역이기 때문에 당연히 여기에 부담이 많이 가겠죠. 그러면서 이제 목에 문제가 생기겠죠. 이게 지금 제가 의대를 다니는데 실습감에서 항상 듣는 질문이에요. 듣는 질문이고 학생도 많이 틀리고 지금 의사분들도 많이 틀릴 거예요. 음, 틀리다기보다 그냥 좀 뭐라 하지? 좀 생각을 하고 대답을 하시더라고 하는 거 보니까. cervical nerve 조인트는 7개 있는 거 우리 아시죠? C1에서 C7까지. 근데 신경은 8개가 있는 건 아실 거예요. 모르시면 뭐 지금 아시면 되겠지만. Um, 그러면 여기 읽어보면 the cervical vertebrae are aligned with their corresponding cervical nerves above them. However, there is an extra cervical nerve C8 which emerges below the C7 vertebrae above T1. 그러니까 C1 신경은 어디에 있냐면 C1 vertebral body 위에 있어요. 밑에 있는 게 아니고 C1 위에 있으니까 그 다음에 C2, C7, C3, 4, 5, 6, 7, 그 다음에 C8. C8가 T1 vertebral body 위에 있으니까 C8. 그러니까 말 그대로 cervical nerve는 8개로, 7개가 아니고 8개로. 그럼 뭐 밑으로 내려가면 어떻게 되겠죠? lumbar region은 어떻게 되겠죠? L1이 어디 있겠죠? L1 vertebral body 위에 있는 게 아니고 밑에 있겠죠. 왜냐하면 넥 신경 8개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T1 위에 CA가 있고 T1 밑에는 뭐가 있겠죠? T1 신경 루트가 있겠죠. nerve 루트가 있겠죠. 그러면 점차 밑으로 내려오면 당연히 L1 nerve root는 L1 vertebral body 밑에 있기 때문에 um, lumbar nerve roots는 5개가 당연히 있겠죠. 하지만 우리 cervical um, region은 8개가 있다는 거 까먹지 마시고 그러면 C1에서 쭉쭉쭉 내려오면 당연히 C5는 어디 있겠죠? C5는 당연히 C5 vertebral body 위에 있겠죠. 근데 L5 nerve root는 어디 있겠죠? L5 nerve root는 L5 vertebral body 밑에 있겠죠. 이거는 뭐 당연히 뭐 아실 거고. Unlike the lumbar spine, cervical nerve root exit above their corresponding pedicles. So pedicle 아실 거예요, 뭔지. 여기 보면 이 두 개를 pedicle이라 하는 거고, C5, 그 cervical nerve root는 above their corresponding pedicles. 말 그대로 C5 nerve root는 C5 vertebral body 위에 있는 거고. 그래서 이렇게 디스크가 나오면 어떻게 되겠죠? C5 nerve root compression 생긴 곳이라고 하면 어디 위치하겠죠? C4랑 C5 사이에 있는 거겠죠. 그다음 넘어갈게요. 그러면 so where does nerve root compression occur? 그러니까
우리가 여긴 이거 L4예요. L4 lumbar region이었어요. 그럼 L4는 어디에 있겠죠? L4 vertebral body 밑에 있겠죠. 근데 우리가 L5 nerve root compression 생기면 음, 이 compression 어디 생기냐? L4랑 L5 음, 사이에 있어요. 사이에. 이게 왜 그러냐면 L4 nerve root는 지금 compression이 없죠. 이게 디스크 위에. 그러니까 아까 말했죠. L4 nerve root는 L4 vertebral body 밑에 있다고 했어요. 그렇다고 여기 디스크가 나왔다고 이거를 compression 하는 건 항상 하는 건 아니에요. 그 대신 L5는 이렇게 내려와서 이걸 눌러버리니까 L5 그러니까 L5 nerve compression 어디 있냐고 물어보면 L4랑 L5 사이에 있는 거. 그 대신 L4랑 L5 nerve root는 어디에 있느냐? compression 말고 nerve root라고 하면 당연히 L4랑 L5 vertebral body 밑에 있다고 하시면 돼요. 근데 여기서 또 중요한 거는 아까 말했죠. L4는 L4 vertebral body 밑에 있다고 했어요. L5 nerve root는 어디 있다고 했죠? L5 nerve vertebral body 밑에 있다고 했어요. 근데 L4랑 L5 사이에 그 디스크 벌징이 생겨서 컴프레션이 있다고 치면 common하게 항상 그런 건 아니지만 대부분 L5 nerve root 여기에 컴프레션 하지만 이게 위로 가서 L4도 같이 컴프레션 할 수 있다. 이것도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근데 대부분 L5 컴프레션이 생긴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거를 이제 우리가 구분하려면 당연히 subjective assessment, physical assessment 제 수업을 들어보셨으면 어떻게 구분하는지 아실 거예요. 그래서 이제 cervical assessment로 갈게요. 이게 처음에는 진짜 디테일하게 만들다 보니까 뭐 70장, 80장까지 됐는데 이게 세미나가 너무 길고 너무 짧다 보니까 컴팩트하게 이렇게 만들었어요. 일단 우리 서바이컬 어세스먼트 제일 중요한 건 페인 로케이션이에요. 페인 로케이션. 이게 두 쪽 손으로 가는지 한쪽 손으로 가는지 아니면 한쪽 목에만 통증이 있는지 두 쪽 목에만 통증이 있는지 그다음에 pain radiation 말 그대로 이게 신경 문제 있는지인지 아니면 머스큘러스켈레털 근골격계 문제인지를 확인하려면 당연히 환자한테 서브젝티브 할 때 물어볼 때 목에 통증이 있는지 어깨 통증이 있는지 어깨 통증이 있다는 환자분들 보면 대부분 뭐 upper trapezius를 말하는데 뭐 우리가 말하는 어깨는 당연히 델토이드 있는 쪽 하지만 환자분들은 그런 거 모르기 때문에 여기에 좀 디테일하게 들어가셔야 되는 게 당연하겠죠. 그리고 팔에 통증이 있는지, 손가락에 통증이 있는지, 아니면 뭐 신경에 문제가 있는지, 뭐 힘에 문제가 있는지 이런 거 디테일하게 들어가야 돼요. 이걸 대충 물어보실 때는 넘어가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걸 디테일하게 물어보셔야지 이제 피지컬 어세스먼트 할 때 좀 더 수월하게 넘어가실 거예요. objective assessment 때 제일 중요한 게 뭐죠? 당연히 뭐 active range motion, passive range motion, 그리고 with, without pressure. 그러니까 당연히 active range motion, 액티브 레인지 모션에서 통증이 없으면 그 다음에 패시브 레인지 모션으로 넘어가면 돼요. 패시브 레인지 모션 해서 통증이 없으면 with pressure 그냥 말 그대로 위에서 아래로 목을 컴프레션 시켜서 좀 더 자극적인 통증 그 강도를 유발해서 그 환자분이 말했던 그 목 통증을 유발할 수 있게끔 우리가 그 환자분이 말했던 그 통증을 유발할 수 있다고 있는 테스트를 하면 우리가 그 진단하는 데 더 많이 도움이 되겠죠. 근데 통증이 있는데 패시브 레인지 모션 하면 안 돼요. 당연히. 통증이 있으면 예를 들어서 액티브 레인지 모션에서 통증이 있다. 그럼 어디에 있냐? 뭐 그걸 했을 때 뭐 팔에 통증이 있냐? 뭐 신경에 문제가 있냐? 뭐 이런 걸 질문해야지. 액티브 레인지면 통증이 있는데 패시브 레인지 모션에 넘어가면 당연히 안 되겠죠. 근데 액티브 레인지 모션에서 아무 뭐 문제가 없다 하면 패시브 레인지 모션. 패시브 레인지 모션 하는 이유는 평가하는 데도 중요하지만 나중에 재활할 때, 재활해서 이제 환자가 일상생활 뭐 문제가 없다. 근데 그거를 좀 더 꼼꼼하게 확인하면 패시브 레인지 모션, 좀 더 강하게 자극을 시켜서 몸에서 아, 아무 문제가 없다는 거 확인을 시켜줄 때가 패시브 레인지 모션 많이 하죠. cervical range motion 했을 때 passive shoulder elevation, 이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제일 중요한 건 아니고 제가 제일 많이 하는 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음, 제가 화면에 보시면 모르겠는데, 음, 뭐 이런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 이게 제가 스포츠 피지오 마스터 과정 했을 때 이제 시험 봤을 때,
시험 봤을 때 이제 실제 환자를 이제 왔어요. 실제 환자가 왔었는데 그분이 어깨 여기 제 모습 보일지 모르겠는데 뭐 보인다고 지금 생각할게요. 여기 어깨 쪽에 여기 통증이 있고 목 쪽에도 통증이 있고 그래서 잠을 못 잔다고 그래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액티브 레인지 모션 해보라 했어요. 그래서 이제 액티브 레인지 모션 이게 오른쪽 제 오른쪽 어깨 쪽 그 통증이 있는 쪽으로 이렇게 하니까 목에만 통증이 있고 목이랑 숄더 통증이 같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죠? 컴프레션이죠. 컴프레션 했을 때 아, 목의 통증이랑 같이. 그러니까 이 사람은 그냥 여기 이 테스트만 했을 때 보면 이제 그 radicular pain이랑 radicular path이랑 같이 있었어요. 근데 이것을만 했을 때는 radicular pain이랑 radicular path도 있었어요. 여기에 이제 numbness가 있다고 했었어요 그때.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이제 컴프레션을 했을 때 통증이 있다. 그러면 우리는 알겠죠. 신경에 염증이 있구나. 근데 음, 그 그 좀 더 디테일하게 테스트를 하려면 이게 정말 목에서 통증이 목 하나 문제로 인해서 목이랑 어깨 통증이 있는지 아니면 어깨랑 목이랑 같이 문제가 있어서 같이 문제가 있는 건지로 더 쉽게 확인을 하려면 여기 해서 통증이 있다고 그럼 확인을 시켜주고 환자한테 그리고 본인도 인지를 하고 다시 원상태로 간 후에 그 치료사분은 손으로 그 겨드랑이에 환자 겨드랑이에 손을 넣습니다. 그리고 환자한테 힘을 완전히 빼라고 해요. 왜냐하면 그런 말을 안 하고 환자에 힘을 줘요, 항상. 그리고 환자분이 릴렉스 해라 하고 그 다음에 치료사분이 이렇게 어깨를 올려버려요. 어깨를 올려버리고 그 다음에 환자분한테 또 한 번 더 힘을 빼라고 그러면 느껴질 거예요. 무거워진다는 거. 그러니까 환자가 완전히 이제 환자 그 치료사분 손에 의지를 하겠죠. 의지를 했을 때 그 다음에 다시 목을 돌려보라고 하면 아, 이런 경우가 되게 많았어요. 그러니까 어깨 통증도 완전히 없어지고 아, 목에 통증도 완전히 없어지다든지 아니면 통증은 있는데 레인지가 더 좋아진다든지 이게 무슨 말이냐면 숄더 문제 더 많다고 볼 수 있겠죠. 아니면 숄더 디프레션이 너무 많이 가해져서 여기 신경에 인플레메이션이 생겨서 그 컴프레시브보다는 인플레메이션 너무 많이 생겨서 레디큘러 페인이 되는 경우도 많아요. 컴프레시브 뉴로패티보다 레디큘러 페인이 되게 많아요. 근데 이게 대부분 보면 목의 문제도 있겠지만 어깨 문제. 왜냐면 어깨랑 목이랑 같이 작동된다는 거. 이거는 뭐 제가 이때까지 리서치 뭐 많이 읽어본 것도 있고 이제 환자 치료하면서 항상 느끼는 건데 이런 리서치도 있어요. 우리 로테이터 커프 머슬이 목에서 문제가 생겼을 때, 그러니까 말 그대로 목에 있는 근육들이 제대로 작동을 안 하면 로테리 커프 머슬에 한 40% 정도 문제가 생긴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반대로 로테리 커프 머슬에서 문제가 생기면 목에 한 60% 정도 과부하가 생긴다는 그런 리서치도 있어요. 그리고 저는 이거를 이제 아, 환자 치료하면서 항상 느끼는 거지만 그게 좀 맞는 것 같아요. 그 이상이면 이상이지 그 아래는 아닌 것 같아요. 항상 목에 문제가 있으면 어깨도 항상 신경을 써야 된다는 거. 그리고 재활도 같이 해야 된다는 거. 목에만 문제 있다고 목 재활만 하는 건 절대 아니라는 거. 우리가 의사생활 할 때 어떻게 되죠? 목도 움직이지만 팔도 움직이고 몸통도 움직이고 하니까 모든 걸 다 제어를 해야 돼요. 근데 처음에 치료할 땐 당연히 문제 있는 것만 일단 하고 그 사람을 이제 일상생활에 아무 문제 없이 하려면 제어를 다 같이 해야 된다. 스퍼링 사인은 알죠? 스퍼링 사인은 말 그대로 위에서 아래로 목을 컴프레션 시켜서 아, 통증이 팔에 통증이 있는지 아니면 팔에 신경에 그 문제가 있는지 이 테스트도 하죠. 그리고 이 반대로 cervical distraction 말 그대로 뭐 밑에서 위로 당겨서 컴프레션을 줄여서 이 환자가 저는 주로 앉아서 해요. 앉아서 왜냐면 앉아서 왜냐면 환자는 통증도 있고 이렇게 하는데 계속 뭐 앉혔다가 서게 했다가 누워 있게 해서 그 좀 복잡하게 이제 테스트를 하진 않아요. 왜냐면 환자 편의가 일단 중요하고 최대한 통증 없이 테스트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앉은 상태에서 스펄링 테스트 해서 사인이 있는지 아니면 사인이 있다고 쳐요. 뭐 예를 들어서 뭐 스펄링 테스트를 해서 뭐 팅글링 그러니까 뭐 통증이 말고 이렇게 찌릿찌릿한 이런
팔에 통증이 있다, 통증이라기보다는 그런 신경 문제를 이제 환자가 이제 말하겠죠. 말하면 그 이후에 우리가 무슨 뭘 하면 되겠죠. 이제 디스트랙션을 해서 느낌이 어떠냐 이렇게 하면 당연히 팔에 통증, 그 신경 문제, 뭐 감각이 느끼는 신경에 문제가 있는 걸 먹고 목에도 통증이 없다. 이런 경우가 있죠. 이런 경우를 보면 대부분 compressive neuropathy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스프롤링 테스트랑 cervical distraction이랑 같이 하면 돼요. 같이. 제가 한 가지 예를 또 하나 드릴게요. 이거는 뭐 제가 호주에 있었을 때 이제 스포츠 피지오 마스터 과정에서 이제 제가 한 시험으로 한 12명 환자분을 본 것 같은데 한 여덟 번째나 아홉 번째 오신 환자분인데 엄청 젊은 남자예요. 젊은 남자인데 통증은 하나도 없어요. 통증은 하나도 없는데 손에 이제 우리 이거 뭐지? 손가락에 힘이 없어요. 뭘 이렇게 잡을 때 계속 떨어뜨려요. 떨어뜨려. 이게 아, 어떤 현상이냐면 뭐 말 그대로 컴프레시브 뉴로패티죠. 왜냐면 머슬에 힘이 없으니까. 근데 이걸 또 이것만 컴프레시브 뉴로패티인데 아까 컴프레시브 뉴로패티에서 아까 여기 사진을 설명했죠. 컴프레션 뉴로패티 있을 때 이제 모토에 문제가 생기는 건 당연하겠죠. 근데 스파이널 코드에 문제가 생겨서 스파이널 코드가 아예 작동을 안 하니까 이 힘을 아예 못 쓰는 경우가 있겠죠. 이 두 가지 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이면 당연히 수술을 받아야 되겠죠. 수술 받아서 빨리 컴프레션을. 왜냐 스파이널 코드는 당연히 우리 몸의 관제탑 같은 음, 역할을 하는 거기 때문에 수술을 당연히 받아야겠죠. 근데 이런 경우에는 피지오로 일단 먼저 시도를 하는 게 중요하겠죠. 근데 신경이 되게 민감해요. 사람마다 다르겠죠. 어떤 사람은 강하고 어떤 사람은 약한 신경을 가진 사람들도 있는데 이게 너무 오래 가버리면 복구가 안 돼요. 신경이란 거죠. 신경은 피를 먹고 사는 조직이기 때문에 피가 한 번에 너무 오래 공급이 안 되면 신경은 바로 죽어버려요. 그러니까 우리 보면 뭐 스트로크 환자분들 아시죠? 스트로크 풍 오신 분들 보면 한 번 그 피 공급이 안 되면 재활하는데 너무 어렵죠. 재활하는데 당연히 어렵죠. 그게 신경이랑 근육의 차이예요. 근육은 데미지가 있어도 어느 정도 음, 그 재활이 되지만 신경은 한번 데미지가 생기면 재활하는데 좀 많이 어려움이 있다. 그것도 사람마다 레벨은 다르지만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목 테스트 할 때는 스퍼링 테스트, 서바이컬 디스트랙 같이 하면 되는데 이 환자분이 왔어요. 일단 이 남자분이 손가락에 힘이 없다고. 그래서 제가 제일 먼저 한 게 스퍼링 사인을 그냥 왜냐면 그때 너무 당연히 다른 테스트도 많이 했죠. 다른 테스트도 많이 했는데 그 중에서 제일 제가 중점적으로 했던 게 스플링 사인이랑 서바이컬 디스트랙션. 스플링 사인을 하니까 더 힘을 못 주더라고요. 더. 근데 신기한 게 서바이컬 디스트랙션을 한 상태에서 환자 보고 타워를 한번 움켜쥐려 하니까 아, 자기가 이 현상이 있는 5주 동안 해서 제일 강하게 힘을 잡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컴프레션 뉴로패티라는 게 제가 생각했을 때 한 80% 그렇게 했다 생각하고 제안을 하고 근데 신기한 게 디스트랙션을 한 상태에서 재활을 했어요. 그럼 뭐 어떻게 했냐면 아, 목에 디스트랙 그러니까 고무줄로 목을 살짝 고무줄을 하기보다 이 디스트랙 하는 기계에 아, 이거 한 상태에서 숄더 운동을 많이 하고 하니까 한 2, 3일 후 되니까 그냥 정상적으로 돌아오는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근데 이런 경우는 뭐 모든 사람은 적용은 안 되겠지만 이 사람은 좀 젊었어요. 23살, 24살 공사장에서 일하시는 분인데 계속 제 생각에는 항상 무거운 걸 너무 무거운 걸 든 상태 몸에서는 어깨 근육이랑 이런 근육들이 제대로 안 받친 상태에서 계속 무거운 거 7일 동안 계속 일하시는 분, 6일인가 7일 동안 계속 일하시니까 거기다가 이제 집에 가면 또 애까지 돌봐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계속 이렇게 디프레션 상태에서 음, 계속 무거운 걸 들고 거기에다가 어쩔 때는 이렇게 위에서 이렇게 머리 위로 이렇게 드는 동작을 좀 많이 하다 보니까 이제 컴프레션 너무 가하다 보니까 그런 현상이 됐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리고 숄더 abduction 사인데 이것도 중요해요. 이거는 뒤로 가면서 지금 설명할게요. 숄더 abduction 사인이 왜 중요하냐? 숄더 abduction 사인 말 그대로 환자분 보고 여기 두 번째 사진 보이죠? 사진 보고 팔을 머리 위로 올려보라고 해요. 올려보라고 해서 아, 이거는 이제 팔 통증 있는 환자분한테 이 팔 위로 손을
올려보려고 하고, 그 다음에 질문을 해요, 환자한테. 지금 팔에 있는 통증이나 그 신경, 그 감각이 없는 게 지금 현상이 어떠냐, 이렇게 물어보면, 환자가, 이렇게 손을 올리니까, 괜찮다. 이런 환자가 있고, 근데 손을 올렸어도 뭐 별로 차이가 없다. 아니면 더 통증이 심하다. 이런 환자 두 개로 나눠줘요. 이 왜 그러냐면 이 손을 머리 위로 올려서 이렇게 해서 통증이 없다. 아니면 더, 아, 아, 뭐, 느끼는 게 좋다고 이렇게 말하시는 환자분이 이게 왜 그러냐면 이렇게 하다 보면 말 그대로 이거는 아까 말했듯이 제가 말했던 이 패시브 숄더 엘리베이션 똑같은 논리예요. 그러니까 위로 올려버리니까 신경에 스트레스가 덜 가겠죠. 말 그대로 이렇게 늘려있던 신경이 줄어드니까 그러니까 스트레스가 덜 가니까 당연히 신경에 문제가 덜 가해지겠죠. 그래서 이제 찌릿찌릿한 통증이라보다 신경 문제가 덜 하겠죠. 근데 이렇게 올려서 뭐 그대로 통증이 있다. 그러면 당연히 목에서 이제 염증이 심하니까 줄이든 늘려졌든 염증이 심해서 radicular pain이 생길 수도 있고 아니면 그냥 compression만 강하게 돼 있고 음, 강하게 돼 있어서 음, 그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 뭐 지금 제가 설명한 게 잘 이해가 안 된다면 질문으로 나중에 좀 뒤에서 다시 설명드릴게요. 제가 설명해도 지금 언어론이라서 지금 설명이 제대로 안 되는데 그다음에 세 번째 카테고리도 있어요. 이렇게 올려서 더 통증이 심하다신 분들을 보면 이제 대부분 이제 thoracic outlet syndrome 말 그대로 여기 팩 머슬에서 컴프레션이 가해지니까 이렇게 올리면서 신경이 클래비클 우리 콜라본 아시죠? 이 클래비클이랑 컴프레션이 생겨서 더 팔에 통증이 더 생긴다. 목이랑 상관없이 밑에 문제가 생겨서 무슨 말인지 알겠죠? 다시 말해 shoulder abduction 이렇게 하니까 여기 신경을 줄여주니까 스트레스가 덜 간다. 하지만 nerve compression이 생기고 음, 생기, 생기고 염증이 별로 없는 사람들은 이렇게 올려도 뭐 별로 체인지가 없다는 거. 그리고 thoracic outlet syndrome 생긴 사람들 보면 이렇게 올려버리면 여기 클래비클에 신경이 컴프레션 당해버리니까 더 통증이나 뭐 그런 게 팔에 더 심해진다는 거. 루스 사인, 이거 thoracic outlet syndrome 찾을 때 하는 사인인데 이거 말고도 다양하게 많아요. 하지만 요 위에서 차근차근 이렇게 평가를 면 thoracic outlet syndrome이라는 게 알게 될 거예요. 근데 루스 사인은 제가 많이 사용해요. 이게 왜 사용하면 일단 환자한테 지시하는 게 쉽고 환자가 아, 환자 피드백이 또 쉽게 와요. 이게 루스 테스트는 이거예요. 이거 위로 손을 올려서 오므렸다, 폈다, 안 폈다. 이 폈다 안 폈다를 하는 이유는 이게 thoracic outlet는 아까 말했죠. 이 클래비클에 신경이랑 신경 말고도 우리 뭐가 있죠? 이게 그 blood supply도 있겠죠. 이게 brachial artery 그런 게 있고, 그러니까 그 혈관도 같이 눌러버리니까 이 혈관에서 피가 이 신경으로 공급이 안 되니까 이렇게 되면서 손에서 이제 감각이 무덤해진다 아니면 제일 많이 환자한테 질문을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해서 1분 동안 하라고 해요. 그리고 환자한테 뭐라 말하냐면 이 만약에 왼쪽 팔이 문제가 있으면 왼쪽 팔이 오른쪽 팔보다 점점점 무거워지는지 아니면 오른쪽 팔이랑 왼쪽 팔이랑 느낌이 다른지 왜 느낌이 다른지를 물어보시면 돼요. 그러면 이게 환자분이 어떻게 말하냐면 왼쪽 팔이 너무 무겁다 아니면 왼쪽 팔이 뭐 아프다 이렇게 말하시는 환자분이 많아요. 하지만 이렇게 말해서 환자분들이 이렇게 좀 주저하면서 말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좀 주저하다가, 근데 왼쪽이 좀 더 좀 안 좋은 것 같아요. 이렇게 말하시는 분들 보면 대부분 보면 이렇게 확, 그게 그렇게 확 나지 않는 것. 확 차이가 나지 않고, 그리고, 음, 그, 식욕사분 질문이 좀 무서워서, 그래서 그냥,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대답하시는 분도 많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질문은 간단하게, 그 대신, 디테일하게 질문하는 게 중요하겠죠. Scalene palpation, compression, 이것도 thoracic, outlet syndrome에서 중요하겠죠. 스케일링 어디 있죠? 이 목에 이렇게 있겠죠. 그리고 스케일링이 어디에 붙어 있죠? 이제 첫 번째 립이랑 두 번째 립에 붙어 있죠. 그래서 여기에 그냥 간단해요. 그냥 손으로 여기 살짝 컴프레션을 시켜줘요. 그래서
팔의 통증이나 감각이 어떤지 물어보시면 돼요. 말 그대로 compression을 시키는. 이거는 nerve root랑 상관이 있는 게 아니겠죠. peripheral nerve를 그냥 compression. 이 compression 시키는 이유는 스케일링 머슬이 타이트해서 거기에 조금 더 우리가 과부하를 줘서 thoracic outlet syndrome인지 아닌지 확인을 하면 되거든요. 이걸로 인해서 팔 통증이 더 심하신 분들이 더 많아요. 이것도 항상 체크를 해야 된다고. 그리고 supraclavicular palpation 말 그대로 여기 아시죠? 여기를 꾹 눌러주시면 돼요. 여기에 어디가 있죠? thoracic outlet brachial plexus 그러니까 nerve가 여기를 관통하기 때문에 여기도 살짝 컴프레션을 시키면 되겠죠. 그리고 오른쪽 왼쪽을 같이 하면 돼요. 그러면 아, 차이가 많이 나요. 차이가 문제가 있는데 살짝만 컴프레션 해도 팔에 통증이 있고 아, 문제가 없는 데는 아무리 컴프레션 해도 통증이 없는 이것도 알아야 돼요. 그 다음에 당연히 thoracic range motion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마무리는 당연히 neurodynamic test나 neurological sign 이게 정말 peripheral nerve sensation인지 neurological sign인지를 확실히 구분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13개는 좀 자세하게 나중에 수업을 만들면 좀 자세하게 만들게요. 근데 이걸 음, 적응이 되면 이건 뭐 10분이면 뭐 다 해요. 10분이면. 그 다음에 differential diagnosis 아까 말 그대로 신경 문제 없이 다른 문제로 인해서 팔의 통증이 또는 여기에 되게 많죠. 원인들이. 근데 그렇게 뭐 common하진 않다. 하지만 이것도 알아야 된다는 거. 시간상으로 그냥 빨리 넘어갈게요. 아까 말했죠? thoracic outlet syndrome, brachial nerve plexus가 목에서 시작해서 쭉 내려오죠. C5에서 T1 brachial plexus가 목에서 해서 쭉 내려오죠. 우리 thoracic outlet syndrome compression 어디에 생기죠? scaling triangle 여기 anterior이랑 middle scaling 사이에 어, 어, brachial plexus가 지나가니까 여기에 살짝 compression만 줘도 문제가 있는 위치에 살짝 compression만 줘도 팔에 통증이 생겨요. 그리고 아까 루스 테스트랑 shoulder abduction 테스트 했죠. 했을 때 왜 통증이 심해지는가? 왜 그러냐면 여기 있는 혈관들, 신경들이 우리가 abduction 하면서 클래비클이나 compression 아니면 여기에 팩 머슬이 compression에서 그렇게 그렇다고 이제 그래서 우리가 스트레스 아웃은 항상 우리가 rule out 해야 된다는 거 확실히 이걸 구분을 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 알아야지 우리가 환자 치료 재활하는데 더 수월하다. 우리 뉴로다닉 테스트랑 뉴럴로지컬 테스트 두 개 구분하는 거 중요하죠. 우리가 왜 뉴로다이내믹 테스트를 하는지, 뉴럴로지컬 사인 테스트를 왜 하는지 당연한 거예요. 여기서 시간상 하나만 읽어드릴게요. Neurodynamic test evaluate increased nerve mechanical sensitivity which may not allow align with the neuropathic pain. 무슨 말이냐면 뉴로다이내믹 테스트는 nerve mechanical sensitivity 뉴로다이내믹 테스트를 하는 이유는 우리가 cervical 그러니까 디스크가 어디에 터지는지 그거를 찾는 게 아니고 이 신경에 염증이 있는지 아니면 여기에 컴프레션이 가해졌는지를 구분하기 위해서 더 디테일하게 말하면 여기 염증이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우리가 하는 게 뉴로다이내믹 테스트. 왜냐하면 뉴로다이내믹 테스트 대부분 보면 어떤 거죠? 스트레칭을 하죠. 신경에 스트레칭을 하는 거죠. 스트레칭을 하면 어떻게 되겠죠? 염증이 있으면 당연히 거기에 과부하가 생겨서 통증이 더 radicular pain이 더 유발이 되겠죠. 뉴로다이내믹 테스트는 컴프레션을 찾는 게 아니고 인플레메이션 찾는 거다. 이건 제 수업을 들어서 뭐제 세미나 할 때마다 매일매일 말하는 거죠. 그다음에 misconception of neurodynamic test. 여기서 보면 다 중요해요. 다 중요한데 여기서 뭐 하나만 하면 many patients with confirmed entrapment in neuropathies may have negative test results because까지 설명할게요. 여기 엄청 많은 환자분들이 그 디스크 컴프레션이 있다고 진단이 내려진 환자분들을 다시 뉴로다이내믹 테스트를 하면 대부분 네거티브 말 그대로 음, 포지티브 말고 네거티브하게 테스트가 나. 그리고 말 그대로 그 신경에 염증이 없다고 판명이 나와요. 그 이게 무슨 말이냐면 디스크 컴프레션이 있다고 항상 염증이 있는 것도 아니고 염증이 항상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peripheral nerve sensation이나 compressive neuropathy는
완전히 다르다는 거. 예다음 넘어갈게요. Because these tests primarily assess hypersensitivity rather than loss of nerve function. nerve compression 생기면 당연히 sensory 문제가 있고 strength의 문제가 있고 reflex의 문제가 있죠. 근데 neural dynamic test가 문제가 생기면 hypersensitivity 말 그대로 inflammation 신경의 과부하가 생겼다. 이렇게 보고 그다음 시간상 너무 빨리 넘어갈게요. 이것도 제가 앞에 말한 거니까 나중에 보시면 아실 거예요. 네, 설명하고 이제 neurological test 우리 세 가지 메인 뭐가 있다 했죠? sensory test가 있고 strength test가 있고 reflex test가 있다. 이게 정말 nerve compression에 인해서 그 compressive neuropathy라고 진단이 됐다고 판명이 되면 그 중에서 제일 커먼한 거 보면 sensory nerve root, sensory에서 문제가 많이 생긴다고 했죠. 왜 많이 생긴다? 제가 아까 말했죠. 왜냐하면 표면적으로 많이 그 모tor nerve보다는 sensory nerve root가 크고 비교해서 크고 피도 피 공급도 모럴 nerve root보다는 더 많이 공급이 되고 그다음에 표면적으로 더 많이 모럴 nerve root보다는 더 많이 표출되어 있기 때문에 위험에 nerve root compression 위험에 더 많이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센서리 테스트를 여중에서는 제일 많이 사용하겠죠. 그렇다고 strength 테스트를 안 하면 안 되겠죠. reflex 테스트는 조금 그래요. 왜냐면 나이가 들면서 우리 proprioception 능력이 많이 떨어져서 reflex 테스트가 포지티브하게 나온 분들도 있어요. 하지만 그래서 우리는 테스트할 때 뭐죠? 아까 말했죠. 13개 테스트. 그러니까 하나 테스트로 진단을 하면 절대 안 된다는 거. 그럼 다른 말로 의사분들 어떻게 하죠, 우리? 의사분들은 MRI로 그냥 진단을 내려버리죠. 그렇게 하면 위험하다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제가 리서치에서 한번 읽은 건데 한국은 음, 근골격계 문제로 아니면 신경계 문제로 아, 수술을 안 해도 되는데 수술을 한 경우가 68%예요. 68%. 지금 뭐 점점 줄어들겠죠. 뭐 똑똑한 의사분들이 많이 생기면. 지금 제가 영국에 있으면서도 느끼는 거지만 대부분 수술 안 해요. 예, 물리치료에서 다 하는 거지. 근데 이건 제 피지오 사이드에서 얘기하는 거지. 지금 의대에서 공부하는 거 보면 무조건 수술이라고는 하긴 해요. 하지만 이게 현실적으로 넘어가면 좀 똑똑한 물리치료사 하면 많으면 많을수록 이제 수술도 안 넘어가겠죠. 그래서 이런 걸 좀 많이 인지를 하고 공부를 좀 많이 해야 되겠죠. upper limb dermatome. dermatom이 뭐죠? 무슨 말이죠? 이 dermatom이 왜 우리가 왜 하는 거죠? 이거는 이제 compression 생겼을 때 신경에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확인해서 dermatom을 우리가 하는 거죠. 근데 여기서 보면 음, 이건 넘어갈게요. 그다음 dermatom은 이 센서 테스트 할 때 중요하죠. 센서 테스트 할 때 우리 어떻게 하죠? 라이트 터치, 우리 그냥 손가락으로 그냥 라이트 터치 하는 것도 있고, 뉴로지컬 테스트 때 머슬 스트렝스, 리플렉스 같이 하죠. 근데 라이트 터치를 하는데 좀 더 디테일하게 가면 우리가 여기 보면 이제 이쑤시개나 뭐 솜이나 볼펜으로 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거를 하는 이유는 우리가 nerve fiber가 있죠. 뭐 A fiber가 있고 C fiber가 있죠. 크게 말해서 A fiber은 myelinated 말 그대로 신경을 빨리 신경 그 정보를 빨리 전달하는 역할을 하죠. C fiber은 마이올린이 없죠. 이제 마이올린 그러니까 slow 천천히 가는데 여기서 보면 아, 우리가 이렇게 손을 해도 되지만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는 경우가 별로 없어요. 시간이 부족해서 그런 경우도 있겠지만 이렇게 해서 하는 경우가 이제 뭘 하냐면 일단 읽어드릴게요. They often miss small A delta and C fibers which can be impaired without affecting larger fibers. A 델타랑 C fiber는 작은 신경들이에요. 이 작은 신경들이 데미지를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를 좀 더 정확하게 확인하려면 손가락보다는 얘네들 좀 더 자세하게 말할게요. 우리가 이런 신경들이 많죠. A 알파, 비타 델타, 가마, B 파이버, C 파이버. 근데 여기서 공통점은 A 파이버는 커요. large, 뭐 small도 있겠지만 더 공통점이 있는 myelinated 이게 sheath 한국말로는 모르겠어요. 이 껍데기가 있죠. 신경 껍데기가 이 신경 껍데기가 있으면 더 빠르게 신경 전달을 하죠.
B5를 C5, C5는 small, 작은 데다가 이 커브가 없죠. unmyelinated, 커브가 없어요, 커브가. 근데 여기서 이 두 개가 small, 작아요. A 델타랑 C5 이 두 개, 이 두 개를 좀 더 구분을 하려면 아까처럼 이제 이쑤시개나 솜이나 볼펜으로 테스트를 하는 게 더 중요하다는 거. 여기서 더 중요, A 델타랑 C5를 더 깊숙하게 테스트를 하면 A 델타랑 C5는 문제가 생기면 템퍼레처 우리가 뭐 뜨거운 거나 차가운 거를 구분하는 이 능력이 떨어져요. 그래서 A 델타랑 C5랑 구분을 하려면 A 델타는 차가운 거를 느끼는데 문제가 생겨요. 그러니까 A 델타 5로 문제가 생기면 뭐 얼음을 갖다 대든지 차가운 물건을 갖다 대면 이거를 판단하는 능력치가 떨어져요. 그래서 그 대신 C5는 문제가 생기면 차가운 것보다는 뜨거운 거에 감각이 좀 둔하다는 거. 이거는 뭐 이론적으로는 그래요. 근데 뭐 공부를 하려면 뭐 다 공부를 하는 게 다 좋겠죠? 넘어갈게요. 어플리버 마이오팀, 더마툼이랑 마이오팀은 뭐 당연히 다르죠. 더마툼은 센소리, 마이오팀은 말 그대로 음, 그 모토, 말의 스트렝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 보면 이제 음, C5, 뭐 C6, C7, C8. 뭐 저는 어떻게 저는 뭐 빠르게 뭐 설명하면 이제 지금 화면에 제대로 보이는지 모르겠는데 이제 C1, 뭐 어떻게 하냐면 스트렝스 테스트 할 때 어떻게 하냐면 이제 저항을 주겠죠. 어디에 그 신경이 전달되는 쪽에 이제 저항을 줘서 스트렝스 테스트를 하겠죠. 빨리 하려면 C1, C2는 목을 앞으로, neck flexion, C1, C2, C3 목 좌우, C4 shrugging, C5 biceps, C6 wrist extension, 그다음에 반대로 C7 triceps extension, 그다음에 음, 그 다음에 이제 그, 우리 그 T1 finger, 예, 스쿼팅 할 때 finger 이렇게 되겠죠. 뭐 C8도 있겠죠. 여기 보면 뭐 CA, 아까 CA를 뺐네요. CA는 이제 finger extension, 그 이렇게 구부리게 해서 이제 extension 할 수 있는지. 보시면 뭐 C5 아까 말했죠. 아까 neck flexion C1, C2, C3, C4, 아, C4는 대부분 이게 시러깅. 그다음에 C5 아까 말했죠. shoulder abduction, deltoid. 그다음에 C6, biceps. C5, C6 같이 겹치는 경우도 있는데 크게 말하면 C6도 biceps brachia에 포함이 된다는 거. C7, triceps. 그다음에 C8는 extension, T1은 이 사이 핑거를 넣어서 이제 해봐라고 핑거. 그다음에 challenges of reflex test, reflexes. 아까 말했죠. 이거는 뭐 나중에 나이가 들면 proprioception에 문제가 생겨서 reflex가 포지티브하게 나오시는 분들도 있다. 하지만 우리가 뭐 그렇다고 안 할 수도 없죠. biceps tendon C5, radialis 여기 C6, triceps tendon C7 세 가지 꼭 알아야 되겠죠. 그다음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사람들이 통증을 판명할 때 여기 뭐 레벨에 문제가 있어서 통증이 있구나 이렇게 판명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radicular pain 여기서 보면 radicular pain may present outside classic dermatom borders. 여기 보면 이게 dermatom이죠. C5, C6, CA 뭐 이렇게 있죠. 이렇게 보면 이게 우리가 센서리에 문제가 있지 통증을 찾는 게 문제가 센서리 말 그대로 이제 감각이 둔한지 그거를 판명해서 우리가 덜마톰을 쓰는 거지 통증 위치를 찾으려고 우리가 덜마톰을 쓰는 건 절대 아니에요. 여기서 말했듯이 덜마톰이랑 통증이 발생하는 위치랑 다르다고 나와 있어요. 통증은 그냥 통증일 뿐이에요. 물어볼 때 어떻게 물어보냐면 통증 어디에 있냐, 뭐 정확하게 뭐 암에 통증이 있냐, 떤 손가락에 통증이 있냐 이걸 물어보는 거지. 덜마톰을 여기 지도를 사용해서 통증이 어디 있냐 이렇게 물어보는 게 아니죠. 그리고 레디큘러 페인은 팔로 내려가는 거, 팔로 내려가는 거 대부분. 레디큘러 패스는 아까 말 그대로 통증이 아니고 감각에 문제가 있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그때 이제 우리 덜마톰을 사용하죠.
somatic referred pain은 뭐 제 수업 들어보시면 알겠지만 시간상으로 빨리 넘어갈게요. 소매틱 리퍼럴 페이 보면 이렇게 짧게 이제 밴드처럼 이렇게 내려가진 않죠. 밴드처럼 내려가지 이렇게 와이드 스프레드 크게 큼직큼직하게 이렇게 나는 경우가 있죠. 이 지도만 봐도 팔의 통증이 생기는 게 아니죠. 팔의 통증이 생기는 게 아니고 이 큼직큼직하게 생기는 환자분들이 있죠. 뭐 거의 대부분 신경의 문제보다는 이제 근육엽계 다른 말로 somatic referred pain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다음은 treatment strategy 이거는 넘어갈게요. 이제 페이션 케이스로 넘어갈게요. 페이션 케이스 보면 이건 제가 음, 그 피지오 이제 마스터 과정 마지막으로 본 환자예요. 마지막으로 본 환자. 마지막으로 본 환자 이 환자를 치료해서 어느 정도 성과를 내야지 제가 졸업을 할 수 있는 그런 케이스였는데 우리 소프트볼 아시죠? 여자분들 하는 야구 소프트볼 A리그 그 국가대표 선수였어요. 국가대표 A리그 선수인데 이분이 어떤 말을 했냐면 목에 통증이 있고 어깨에 통증이 있고 팔 밑에까지 다 통증. 근데 항상 이렇게 24시간 있는 게 아니고 항상 운동할 때 그러니까 뭐지? 그냥 간간히 생기는 경우가 있고 주로 이제 소프트볼 연습할 때 엄청 심하대요. 엄청 심하다고 했는데 자기는 모르고 이제 마사지도 받고 뭐 스트레칭도 하고 뭐 스트렝스 테스트도 하고 있는데 별 효과가 없었대요. 그러니까 이분은 아니에요. 이분이 제 환자였어요. 그리고 이렇게 통증은 이렇게 있었고 제일 먼저 빨리 우리가 캐치를 해야 되는 게 어떤 손이 도미넌트, 어떤 손은 공을 던지는지, 그리고 왼쪽이랑 오른쪽 어깨 비교하는 거. 왜냐하면 정상적인 부분이랑 비정상적인 부분 비교하는 건 당연한 거죠. 왜 다른지도 알아야 되는 게 또 당연한 거고. 그래서 제가 제일 먼저 뭐 이런 환자분 너무 많이 봤기 때문에 당연히 이렇게 디프레션이 됐다고 그 환자가 통증이 있어야 되는 건 당연하게 아닌데 이걸 처음에 빨리 캐치를 하고 여기에 문제가 있어서 통증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을 먼저 하는 게 중요하겠죠. 그래서 중요한 게 뭐겠죠? elevation, 패시브하게 하든지 뭐 abduction을 하든지 여기 숄더에 대해서 정확하게 어세스먼을 하면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빨리 판명이 되겠죠. 그래서 subjective assessment 어떻게 하냐면 이분이 오른쪽 목이나 어깨 그다음에 6개월 동안 암 통증이 있었고 그다음에 엘보 위까지 통증이 있고 간간히 손에 통증이 있고 reduced range motion, cervical 오른쪽으로 할 때 더 통증이 많이 생기고 더 레인지가 덜 나왔어요. aggravation 말 그대로 어떨 때 더 통증이 심하냐? 그 repetitive pitching, 그러니까 공을 던질 때마다 통증이 더 심해지고 언제 통증이 가라앉냐? 쉴 때 아무것도 안 했을 때. 그다음에 hand numbness, 감각에 문제가 생겼고, 네, 약도 많이 먹고 카이로프락토 머니퓰레이션 6번 받아보고 마사지도 받아봤어요 이 사람. 히트 그러니까 아이스 뭐 안 해본 건 다 해볼 건 다 해봤대요. 이렇게 해서 아무 통증이 점점 더 통증이 더 심해졌대요. 이 서브젝트 어세스먼트 빨리 캐치할 수 있는 거는 머스큘러에서도 문제가 생겼고 넘니스 바로 뉴럴로지컬 바로 테스트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바로 들겠죠. 그리고 암 통증이 있다, 레디큘러 페인 가능성이 있으니까 뉴로다이내믹 테스트 하는 것도 중요하겠죠. 이제 페인 로케이션도 중요해요. wide spread rather than thin band. 우리가 thin band가 생기는 그 통증이 왜 생기냐면 우리 그 peripheral nerve sensation 이 생길 수가 있는데 wide spread 말 그대로 근고격계 아, 문제일 때가 더 많이 근고격계 문제가 생겨서 wide spread pain이 많이 생기죠. 근데 이 두 개를 근데 이분은 이제 두 개 다 같이 있는데 widespread pain이 더 많다. 그러니까 근거격의 문제도 있겠다고 이제 우리가 추론을 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vague pain, thriving pain. 아까 말했죠. 우리가 제 수업을 들어봤으면 somatic referred pain 보면 이제 vague, 그냥 애매한 통증, 이 정기적인 충격 쇼크보다는 애매한 통증이 많이 있었고, 그 다음에 throwing 할 때마다 통증이 더 심해지고, 그다음에 로테이션 했을 때 오른쪽 어깨 통증이 있고, 그 다음에 암 통증은 별로 없는데 오른쪽 어깨가 더 심하게 통증이 있다. 여기서만 추론하면 뭐 근고격계랑 뭐 신경계 같이 다 아, 테스트를 해야 되겠다는 게 나오죠. 여기서 보면 objective assessment 했을 때
서바이컬 레인지 모션 잘 안 나고 스펄링 테스트 했을 때 뭐 환자가 말하죠. 포지티브 바로 컴프레션 시켰을 때 통증이 바로 유발됐고 디스트럭션 했을 때 통증이 바로 사라졌다는 거. 그래서 이 두 개는 쌍둥이에요. 쌍둥이 두 가지는 같이 해야 된다는 거. 그 다음에 숄더 abduction 테스트 했을 때 암에 통증이 더 심해졌다는 거. 이것만 봤어도 thoracic outlet syndrome에도 문제가 있겠다. 목에도 문제가 있지만 thoracic outlet syndrome에도 문제가 있겠다. 아까 말했죠. abduction 했을 때 문제가 더. 근데 shoulder range motion 했을 때 렌지가 안 나와요. 렌지가. 근데 shoulder external rotation 했을 때 렌지가 더 많이 나온다.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거는 간단하게 설명할게요. 그러니까 인터널 로테이션이 90도가 나와야 되는데 뭐 80에서 90도가 나왔는데 40도가 나왔다. 그렇다고 이게 이 사람 보고 인터널 로테이션 억지로 시키면 절대 안 돼요. 이게 왜냐면 이게 사람 직업마다 달라요. 직업마다. 이게 우리가 그 던지는 거 많이 하다 보면 숄더 익스터널 로테이션이 많이 돼요. 이게 소프트볼도 똑같이 익스터널 로테이션을 많이 하는 경우가 있어요. 익스터널 로테이션 계속 많이 하다 보니까 익스터널 로테이션 점점 증가가 되고 인터널 로테이션이 점점점 더 감소가 돼요. 이게 스트럭처 구조적으로 그렇게 변형이 돼요. 우리가 계속 똑같은 행동만 하면. 근데 여기서 왜 40도가 나와도 문제가 안 됐냐면 이 인터널 로테이션, 익스터널 로테이션 180도가 합쳐서 180도 나오면 이 사람한테 문제가 있는 게 절대 아니에요. 이게 문제가 절대가 안 되고 이게 왜 이렇게 나오는지 원인은 아닌데요. 이 사람들 대부분 보면 이런 직업적인 역할 때문에 이런 경우가 근데 이 두 개가 합쳐서 180도가 안 됐다. 그러면 이 사람한테 문제가 있다고 할 수가 있겠죠. 오케이. 루스 테스트 했을 때 오른쪽 갑자기 이 환자할 때 이렇게 하니까 갑자기 이게 손이 알아서 이렇게 떨어지더라고요. 그러면 thoracic outlet syndrome 문제가 있다. 그래서 제가 무게를 어떻게 했냐면 뭐 신경에도 문제가 있겠지만 thoracic outlet syndrome에 좀 더 무게를 더 많이 줘서 그냥 스케일링 컴프레션도 했고 pectoralis muscle에 살짝만 컴프레션했는데 뭐 팔에 통증이 엄청 심해지고 그 대신 뉴럴로지컬 테스트를 했는데 뉴럴로지컬 테스트 할 때는 그렇게 막 감각이 둔하다 뭐 이런 건 별로 없었어요. 감각이 둔하다 이런 건 별로 없는데 음, 그, 통증이라보다는 이제 한국말로 제대로 설명을 잘 못하겠지만 하여튼 뉴로로지컬 테스트에서는 그렇게 막 심하게는 나오지 않았어요. 그냥 어떻게 신경의 문제, 뉴로 다이내믹 테스트 했을 때 확실히 문제가 있었고 그 다음에 thoracic outlet syndrome 했을 때 확실히 문제가 있었다. 그 다음에 이제 passive shoulder range motion, Mulligan technique 뭐 이런 걸 다른 거 테스트 다 해서 제가 여기 제일 밑에 impression으로는 somatic referral pain 당연히 근거 있게 문제가 있었었고 peripheral nerve sensitization에 문제가 있었었고 그다음에 compressive neuropathy 그러니까 compressive neuropathy가 목에만 그러니까 말 그대로 그 신경에 compression이 돼서 compressive neuropathy가 생긴다고 했죠. 이게 목에 디스크가 있어서 compression이 있는 경우도 있지만 thoracic outlet syndrome 말 그대로 그 여기에 compression이 생겨서 문제가 생겼다. 생겨서 compressive neuropathy. 그러니까 thoracic outlet syndrome도 compressive neuropathy 중에 하나죠. 그래서 이게 compression. 그러니까 복합적으로 다 가진 분이었습니다. 근데 여기서 어떻게 무게를 주냐가 잘 중요하겠죠. 그래서 제 클리니컬 리즈닝은 뭐 이렇게 나와 있고 제가 봤을 때 제일 중요한 거는 이 사람이 던질 때 어떻게 폼으로 그러니까 환자 그 소프트볼 할 때 던질 때 어떻게 던지죠? 이게 보면 우리 올려서 밑에서 위로 손을 이렇게 하면서 던지죠. 여기 보면 위에서 밑으로 가서 위로 해서 던져요. 이 할 때 어떻게 무슨 현상이 많이 생기죠? 어, 숄더 디프레션이 많이 가해지죠. 이 숄더 디프레션 많이 가해지면 가해질수록 여기에 스트레스가 많이 가서 신경에 문제가 생긴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이 던지는 폼을 좀 바꿨어요. 그러니까 이 오른쪽 어깨를 많이 안 떨어진 대신에 그래도 빠르게 구속을 유지할 수 있게끔 이제 코치랑 얘기해서 폼을 일단 바꾸고 그 다음에 이 사람의 숄더 스트렝스 테스트를 했는데 로테르 커프 문제가 많이 있었어요. 이게 많이 있는 목 스트렝스 테스트에서 많이 있었어요. 근데 이런 걸 목이랑 숄더에 문제가 생기면 제일 먼저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음, 그 근육이 여기에 여기 러베르 스캡 왜냐하면 러베르 스캡이 스캐플러에 붙어 있죠. 그리고 목에도 붙어 있어요. 이게
다리 역할이에요, 다리 역할. 근데 계속 디프레션은 되고, 숄더 어깨에서는 계속 문제가 생기고, 이제 딥한 넥 머슬이 계속 목을 지탱을 못하니까 스케일링에 문제가 생기겠죠. 제 수업 중에 신경 수업 말고 제 그 펠빅 골반 수업에 들어보면 왜 여기에 스트레스가 많이 가는지 제가 설명을 했어요. 그리고 이걸 또 테스트를 하려면 우리 손가락으로 여기 C1에서 C4까지 스케일린이 리베럴 스캡 머슬 붙어 있는데 여기랑 팔페이션 하면 환자분이 여기 문제가 있는데 뭐 살짝만 팔페이션 해도 여기가 통증이 여기보다 많다고 바로 말해줘요. 이것만 봐도 어깨에 문제가 있어서 여기에 스트레스가 가. 아니면 목에 문제가 있어요. 여기에 리베럴 스캡에 문제가 있다. 하시면 되고. 그래서 제가 재활할 때 어떻게 했냐면 그냥 간단하게 설명할게요. 어깨랑 목이랑 같이 했어요. 목을 리트랙션 한 상태에서 음, 운동을 했어요. 그날 바로, 왜냐면 이게 제 시험이었기 때문에 바로 그날, 바로, 효과를 바로 저를 테스트하는 교수님들만 5명이 이 룸에서 저를 테스트하기 때문에 바로 그날, 바로, 효과를 내기 위해서 제가 바로, 원래는 이렇게는 안 해요, 제가. 제 식대로는. 근데 이런 식으로 했어요. 이런 식으로 해도 뭐 되겠다 싶어서 했어요. 하고, 그다음에 목 이거는 어떻게 하냐면 밴드 사람마다 다르겠죠. 저는 이제 옐로우부터 시작해 제일 약한 것부터 해서 리트랙션 시켜서 목에 안정화를 시키는 운동. 이게 제대로 되면 한 20초 정도 시켜 20초에서 40초 정도 통증 없이 한 상태에서 이걸 시키고 한 상태에서 바로 환자한테 목을 돌려보려 하면 바로 목에 렌즈가 더뭐 통증이 있다 해도 렌즈가 더 생기든지 그런 경우가 있어. 이걸 업그레이드한 버전은 이런 식으로 해서 여기서 중요한 거는 내가 리트랙션 한 상태에서 뭐 여기서 중요한 건 환자가 여기 스케일링 머슬을 사용하는지 음, 확인하면서 이거는 내가 수업을 만들어서 이제 해야지. 근데 이걸 또 제대로 잘 안 하면 또 환자가 통증이 더 심해지겠죠. 그래서 제대로 해야 돼요. 근데 제가 이게 세미나에서 설명 못 해요. 그리고 바로 엘리베이션 테이핑을 시켰어요. 요 밑에 있던 어깨를 위로 올려버려서 테이핑을 시키니까 환자분이 무슨 말을 했냐면 6개월 중에서 제일 편했대요. 잘 때, 잠잘 때. 통증 없이 잠을 잔 게 이번이 처음이에요. 처음. 그래서 이 엘리베이션. 그래서 제 주 목적은 플라스틱 알로 신드롬에서 무게를 제일 많이 둬서 무조건 엘리베이션. 이 두 개의 중점을 많이 뒀고 그 다음에 재활. 그 다음에 제일 마지막으로 한 게 당연히 목, 어깨, 골반. 왜냐하면 다 연결이 돼 있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가 던질 때 어떻게 던지죠? 팔로 던지는 게 아니죠. 팔로 당연히 던지죠. 근데 어깨에 힘이 되고 밑에 밑받침이 돼야죠. 하체, 아, 여기 톨소 이게 밑받침이 돼야지. 그러니까 발에서 60%의 힘을 재생을 한대요. 예, 여기 톨소에서 한 2, 30%. 그냥 나머지가 여기 작은 스트럭처, 숄더 어깨. 어, 그렇대요. 그리고 어깨 재활할 때 하체가 돼야지 어깨 재활하는데 더 수월하다. 왜냐면 우리가 움직일 때 모든 몸을 다 움직일 때. 그래서 재활을 해서 나중에 일주일이에요, 일주일. 단 일주일 만에 그냥 바로 올라왔어요, 어깨가. 바로. 이분 때문에 제가 졸업했다고 보시면 돼요, 이분 때문에. 이분 때문에 졸업을 했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제일 중요한 거는 몸은 매뉴얼로만 하면 안 돼요, 매뉴얼로. 이건 당연한 건데 매뉴얼로 절대 매뉴얼로 하면 당연히 어큐트한 환자분들 매뉴얼로 하면 당연히 좋아지겠지만 크로닉 환자한테는 매뉴얼로만 해서 성과를 본다? 거의 불가능. 뭐 그렇게 된 경우도 있겠죠. 왜냐하면 뭐 그렇게 뭐 심한 사람이 아니라면. 근데 재활은 항상 머릿속에 항상 있어야 된다는 거. 이렇게 끝났어요. 이렇게 좀 더 시간이 없어서 제가 업로드를 못 하는데 이제 매드 피지오 다이어리라고 여기 주소로 제가 이게 업로드를 하는데 뭐 관심이 있으시면 팔로잉 하면 되고 시간이 좀 오버가 됐는데 마지막으로 한번 설명드릴게요. 저한테 이제 질문을 좀 주신 분들이 있는데 그중에서 한 분 제일 최근에 질문을 하신 분인데 음, 제가 이분의 뭐 완전히 이해하는 건 아니에요. 완전히 이해하는 건 아닌데 이분이 무슨 말을 했냐면 뭐 제 수업을 들어서 뭐 환자를 잘 치료하고 있다고 이런 말을 했는데 근데 치료가 제대로 안 된 환자가 있는데 이게 신경 문제인 환자분이 있는데
어, 치료를 했는데 그렇게 효과가 별로 없다. 이런, 이런 경우가 있어요. 근데 제 수업을 듣고, 음, 그 치료가 제대로 안 됐다, 생각보다 제대로 안 된다 하시는 분들은 거의 없었어요. 음, 제대로만 하면, 제가 가르친 거 제대로만 하면 신경 문제 있는 환자분 대부분 잘 치료를 하시더라고요. 이건 뭐 호주에 4년 동안 수업하면서도 항상 느끼는 거지만. 근데 안 되는 환자분들, 그리고 제 경험도 말할게요. 제가 여기에 완전히 집착해서 공부를 하면서 느끼는 거지만, 이런 경우가 많아요. 이런 거 초보인 그 분들 보시면, 선생님들 보면, 많은데, 음, 어떤 경우, 제일 먼저 경우가 뭐냐면, 이렇게 제 수업을 들었어요. 제 수업을 듣고 무슨 현상이 있냐면, 색안경을 껴요, 색안경. 그러니까 제가 전달하는 내용은 무궁무진하게 많은데, 이걸 다 이해했다고 생각하고, 그 다음에 병원 가서 생각하는 게, 모든 환자분들이 발에 통증이 있다, 암에 통증이 있다 생각하면, 이 사람은 바로 신경 환자다. 그래서 신경 환자라고 생각을 하고, 이 박스에 그냥, 이 진단 박스에 그냥 바로 넣어버려요. 신경 환자로 바로 분류를 해버려요. 그리고 대충 그냥 평가, 그냥 점프해서 그냥 해서 이제 신경 환자다, 이거 신경 환자처럼 이렇게 치료를 하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제대로 그 FM대로 안 하는 경우. 그다음에 두 번째는 그, 그 테스트를 제대로 못 한다는 거. 이제 환자분, 그러니까 시간 촉박해서 환자분들한테 질문을 할 때, 스피시피가 그냥 너무 확대해서 질문을 하는 경우가 있어서, 그렇게 그 진단을 제대로 못 하는 거. 세 번째는 근고격계 문제랑 아직도 신경 문제랑 헷갈리셔서 치료를 하는 경우가 있고, 대부분 근고격계, 대부분 보면 somatic referred pain을 오시는. 네 번째는 목에 통증이 있다가 목만 계속 죽으라 치료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몸을 전체적으로 다 봐야 됩니다. 그런 경우가 있고, 이제 다섯 번째는 이건 대부분 한국인 경우인데, 이제 의사가 이제 진단을 하고, 이제 물리치료사분들이 어, 힘이 없어서 제대로 못하는 그런 경우가 많더라고요. 한국인 경우에는. 어, 뭐 그렇게 보시면 되는데, 뭐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뭐 음, 중요한 거는 이제 계속 공부하고 계속 시도를 하는 게 중요하겠죠. 그러니까 재활이 제일 중요하고, 마지막으로는 이게 너무 크로니컬 만성적으로 가니까 신경이 너무 데미지가 됐고, 그 다음에 이제 감각이 제대로 안 들어오는 경우도 많아요. 나이가 많이 들면 들수록 그런 경우가 대부분 많습니다. 그리고 어, 채팅창 한번 읽을게요. 채팅창 네, 채팅창은 끝났네요. 제가, 네. 네네네, 고요. 저희, 네, 네, 질문 한 가지 들어와 있는데요. 어, 제가 채팅창으로 옮겨서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프리덤 동동콩님께서 질문해 주셨고요. 네, 그게 궁금하시다고 합니다. 로 구분하고 나서 중재가 달라지는 부분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제가 이게 그 환경상 예, 당연히 학생 때는 했죠. 이제 두 가지 경우가 있었어요. 두 가지 경우는 뭐였냐면 어큐트하게 오신 분이었어요. 어큐트하게 오신 분이었고, 미들 핑거랑 세컨 핑거 여기 끝에 신경이 둔해서 오신 분이 있었어요. 오신 분이 있고, 치료를 하고 나서 그러니까 피드백이 좀 애매했어요. 그러니까 환자한테는 좀 나아진 것 같은데, 이런 피드백이 있고, 두 번째 그러니까 냉이랑 온으로 했을 때 좀 더 좀 많이 그래 좀 애매했어요. 그냥 좀 느껴지는데, 이런 경우가 있었고, 두 번째 환자는 별 모르겠는데, 근데 나중에는 뭐 다 좋아졌다는 거.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일단 해보는 게 중요하고, 그리고
중요한 건 한 가지 테스트만 하면 안 된다는 거. 많은 테스트를 해서. 왜냐하면 어떤 한 가지라도 100% 정확한 테스트는 절대 없어요. MRI랑 똑같지. 그래서 저처럼 이렇게 10가지 넘는 테스트를 많이 해요. 10가지를 아니라도 중요하게 5가지, 6가지는 숙달이 돼 있어야지. 뭐 10분 안에, 5분 안에 뭐 빨리 끝내겠죠.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거는 안 해봐서 모른다. 그 말이 안 해봐서 모른다. 다 해봐야 돼. 해보고 적응을 해서 뺄 건 빼고 더할 건 더하고. 그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 한국 분한테 좀 더 중요한 것 같아요. 왜냐면 치료 시간이 좀 많이 없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물리치료 사고는 분. 근데 저는 제가 스포츠 피지오 할 때는 한 사람당 30분, 35분, 많게는 1시간, 뭐 돈을 더 많이 주시면 1시간까지 해서 정확하게 하는 경우가 있고. 네. 답변 됐는지 모르겠는데 일단 해보시는 게 중요하다. 또 있나요, 지금? 아니요, 지금 이제 모두 어, 강사님께서 되게 잘 설명해 주셔가지고 모두 이해를 마치신 것 같고요. 네, 더 하실 말씀 없으시다면 오늘 웨비나는 여기까지 진행하면 되겠습니다. 네. 맞췄나요? 수고하셨습니다. 강사님도 네, 여기까지 하셔도 괜찮으실까요? 네. 아, 네. 너무 감사합니다. 정말 먼 음, 곳에서 저희 강의 참여해 주셨잖아요. 정말 감사한 말씀 전해드리고요. 다음에는 좋은 기회 있다면 현장 강의로도 만나 뵐 수 있다면 좋겠습니다. 네. 네. 그러면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